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한 가지 더 타이틀이 붙네요. 저는 이제 막 이혼을 한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30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대로 살았다가는 저는 아마 염장이 되어서 쪼그러 늙어 죽었을 거니까요. 내가 남편이라고 3년을 같이 산 그 사람은 현대판 자린고비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인간이었고 그 인간에게 제가 어떤 복수를 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7살에 회사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오빠 회사 동기인데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꼼꼼하고 성실한가 봐. 내가 너니까 소개해주려고 하는 거야, 기집애야. 한번 만나봐. 그래? 몇 살인데? 나는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건 싫은데. 28. 1살 차이면은 야, 친구야 친구. 그리고 지금 우리 또래 공기업 다니고 있으면 말 다 한 거야. 너 더 나이 먹으면 만나고 싶어도 힘들다. 그만 고민하고 만나봐라. 이미 더 나오기로 했다고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 제발. 어머 언니?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알았어. 나가볼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속전속결로 저와 남편의 소개팅 자리는 만들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 저희 나이대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면 콧대가 높아 기고만장한 모습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얼마나 건방을 떨려나 하고 시큰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훤칠한 키의 남자가 들어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 씨 맞으시죠? 저는 혁준이 형 소개로 나온 박민호라고 합니다. 일찍 나온다고 했는데 저보다도 일찍 나오셨네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해요. 훤칠한 외모와 달리 어리숙함이 풍기는 남편의 모습은 참 매력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에도 여러 번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 예상과 달리 그 나이대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처럼 건방을 떨지도 않았고 경제적 관념도 검소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단 제 말에 귀를 기울여줬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오빠, 저희 만나보죠? 벌써 한 달이나 만나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사귀거나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빠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오빠랑 만나보고 싶거든요. 오빠는 어때요? 좋아. 너무 좋아, 나는. 그래요. 그럼 우리 잘 만나봐요. 그래, 우리 잘 만나자. 그렇게 저희는 저의 주도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속전속결로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꿈꿔왔거든요. 일찍 직장을 갖고 결혼해서 남편과 도란도란 사는 걸 항상 꿈꿔왔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그 행복은 정말 얼마 가지 않았지만요. 다녀왔습니다. 은희야, 무슨 택배를 이렇게 많이 시켰어? 자기 이런 속옷 많지 않아? 이거 화장품도.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라지만 가족 문화라고 해야 하나요? 생활 방식이 너무도 다르더군요. 남편은 제가 시킨 택배를 일일이 뜯어서 뭘 샀는지 확인했어요. 처음 한두 번은 미리 열어봐 준 거냐고 고맙다고. 그런데 나는 각자 영역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며 그 뒤에도 계속 제 택배를 본인 마음대로 뜯어봤어요. 택배 뜯는 거 가지고 뭘 유난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택배 뜯는 거에서만
남편이 멈춰줬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은혜야, 너 속옷 하나를 이 돈 주고 산 거야? 은혜야, 너 수분크림이 꼭 필요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사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산 속옷들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아래 위 3개 세트가 3만 원은 됐으려나요? 수분크림도요. 고가 브랜드도 아니고 로드샵 행사한 거 온라인 마켓으로 할인 쿠폰 먹여서 사는 것들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친정 부모님이 경제관념을 심어주신 터라 굳이 허영을 부리지도 않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데 항상 저랬어요. 제 앞으로 온 택배를 일일이 뜯어서 가격을 찾아보고 은혜야 은혜야 부르면서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사는 거 본 적 없다. 너 낭비가 심한 것 같다. 그 소리를 귀에 피가 나도록 해요. 더 화가 나는 건요. 그거를 해실해실 웃으면서 말입니다. 그게 더 화가 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내 거 사겠다는데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웃긴 게 제가 남편 속옷 같은 거 사놓으면 그건 입 꾹 다물고 잘도 쳐입더군요. 오빠, 내가 사준 오빠 속옷은 왜 얼만지 안 알아봐? 어? 그건 자기가 나 사준 거잖아. 그런데 뭐하러 알아봐? 잘 입으면 되지. 저게 무슨 개소린지. 남편이란 인간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우라가 치밀었지만 신혼초라 저도 저 부분은 그러지 말아라 좋게 말하고 넘어갔어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족 문화도 다를 테니 이해하자 하고 말이에요. 저 때 남편 놈이 처입고 있던 속옷도 찢어버렸어야 하는데 왜 안 그랬나 글을 쓰면서도 울컥 화가 올라오네요. 어쨌든 생활 방식이 다른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런 건 웃어 넘겼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당연히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저희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어떤 선물을 해드릴지 용돈은 얼마를 넣어드릴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시댁이랑 친정 두 곳 다 우리 명절 보너스 받은 금액에서 반반 넣어드리고 선물은 양가 부모님들 드시라고 한우 이런 거로 해드릴까? 그래도 첫 명절이니까. 용돈에 선물까지 드리자고? 은혜야, 오빠 생각에는 그건 너무 과소비인 것 같고 명절 보너스 받은 거에서 10만 원씩만 빼서 양가에 드리고 선물은 실효성 있게 우리 회사에서 받아오는 거로 드리자. 평소에 더 잘 챙겨드리면 되지. 오빠, 선물은 그렇다 쳐도 용돈을 10만 원씩만 드리는 건 드리고도 죄송한 것 같은데? 그냥 보너스에서 반반 드리자. 은혜야, 오빠 생각엔 그건 너무 낭비 같아. 그냥 오빠 말대로 하자. 낭비라뇨?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낭비인가요? 아니, 그리고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둘 다 세후로 급여가 300만 원 선인데 그거를 선물로 회사에 받은 걸 드리자니요. 명절 보너스도 그거는 보너스로 받은 거면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부딪히기 싫어서 남편의 뜻에 따랐어요. 그래, 자기 말대로 그렇게 용돈이랑 선물 드리자. 대신 우리 격주로라도 양가 찾아뵈면서 음식도 대접하고 하자. 우리도 자리 잡았으니 부모님들 좋은 것도 해드리고 해야지. 안 그래? 저는 말은 저렇게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만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받은 보너스에서 시댁 친정 반반씩 공평하게 챙겨서 몰래 넣어드렸어요. 그래, 그것 봐. 은혜 내가 생각해도 오빠 말이 맞지? 그래, 평소에 잘해드리자. 그 인간이요. 그리고 1살 차이면서 그놈의 오빠 소리는 주구장창 해댔어요. 오빠 소리 못 듣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말끝마다 오빠가, 오빠 생각엔 이딴 소리였습니다.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저랬어요. 서로 의견을 나눠 결정하는 것 같은 형태지만 항상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결정이 나야 저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마칠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첫 명절을 보내고 난 후 다음날 저희는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시댁은 광주, 우리 집과 저희 친정은 서울에 있는 터라 저녁에야 친정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현관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울컥하면서 말이에요. 저희 오빠는 올케언이랑 호주에 살고 있어서 거의 얼굴을 못 보다시피 하는 터라 저는 외동이나 다름없거든요. 얼마나 두 분이 목이 빠지게 기다렸을지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빠, 엄마, 딸내미랑 사위 왔어. 어머, 너희 고생했다. 박서방 운전하느라 고생했네. 얼른 들어와. 너희 엄마가 요리한다고 아주 난리였다 난리. 얼른 들어와. 엄마는 저희 남편 먹인다고 온갖 음식을 다 하셨더라고요. 상다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져서 바닥에 붙을 것 같았습니다. 자주 보는 친정 부모님인데도 명절에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항상 엄마 옆에서 음식을 같이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나 없이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마냥 먹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참 개걸스럽게 잘도 먹더군요. 사위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먹어보자. 그럼요. 장인어른 한 잔 받으세요.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예정이었던 터라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아빠만 드셨어요. 남편과 아빠가 잘 지내는 것 같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스스럼 없이 아빠한테 다가가는 남편도 이뻐 보였고요. 근데 제가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주 쪼잔하고 비겁한 인간이라는 걸요. 아이고,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은희야. 엄마 소화제 좀 갖다 줄래? 어머, 엄마 식은땀 나는데? 그러게, 얹혔나?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 얼른 가지고 와봐. 저희를 기다리느라 부모님도 그날 저녁 드신 게 거의 첫 끼니셨다고 해요. 갑자기 음식이 들어간 터라 얹으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화제를 먹어도 엄마의 복통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엄마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은혜야, 너희 엄마 응급실 가야겠다. 어? 얼른 가자. 엄마, 일어날 수 있겠어? 자기야, 얼른 차에 시동 걸어. 나 엄마 모시고 금방 내려갈게. 어? 엄마가 너무 아파하셔서 당장 병원에 가야 했어요. 시간이 늦은 터라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약주를 하신 터라 운전을 하실 수가 없었고 저는 그 당시 면허가 없었거든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어요. 코를 부르려 해도 택시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우물쭈물하며 나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자기야, 뭐해? 빨리 내려가서 시동 걸라니까. 아니, 지금 가면 응급실인데 아마 야간 진료라 돈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응급실은 실비도 안 되지 않나? 약 드셨으니까 10분만 더 기다려보자. 그 미친 인간이 우물쭈물거리며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가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자기 보고 내라고 안 해. 내가 낼 거니까 빨리 내려가서 시동 걸어줘.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제가 낼 거라고 하니 그제야 내려가서 시동을 걸더군요. 애초에도 제가 할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내든 그게 중요한가요? 일단 궁금한 게 그런 상황에 돈을 누가 내야 한다, 그런 생각할 생각이 드는 것도 저는 신기했어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앞뒤 안 가리고 당장 병원부터 모시고 갔을 거예요.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했고 다행히 큰 이상이 아니라 위경련이 일어난 거였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일단 병원비를 결제하고
엄마를 친정집에 모셔다 드리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희야, 아까 오빠가 얘기한 거 오해하는 거 아니지? 오빠가 돈 내기 싫고 그런 게 아니라 막상 갔는데 증상이 가라앉으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고 얘기한 거야. 그러다 안 가라앉았으면? 내가 봤을 때 당신 10분 기다려도 안 가라앉으면 20분 더 기다려보자고 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런 뜻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한데 내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렸어. 나는 어머니가 그러셨으면 당장 병원부터 모시고 갔을 거야.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처럼 그러셨어도 기다리자고 했을까? 은혜야, 오빠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가 그러셨어도 똑같이 했을 거냐는 질문에는 말을 돌리더군요. 다 필요 없고 일단 무엇보다 사람이 아픈데 누가 돈을 내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에 저는 참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냉전을 했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풀려 아무렇지 않게 지내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 인간 식탐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말이에요. 결혼기념일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분위기를 내고자 남편과 함께 다이닝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물론 그날도 계산은 제가 한다는 전제 하에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개인당 스테이크 하나씩, 그리고 와인 한 병, 식전빵으로 나오는 브레드. 브레드부터 시작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난다. 그치? 그러네. 우리 진짜 많이 돌아다녔는데 앞으로라도 자주 다니자. 뭐 이런저런 좋은 말을 하며 분위기도 좋았어요. 직원분이 식전빵을 테이블에 내주었어요. 남편의 시선은 빵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둔 립스틱이 떨어져 주워 올라왔는데 저는 무슨 쥐새끼가 내 앞에 앉아있나 했네요. 그 짧은 사이에 빵을 주둥이에 쳐 쑤셔넣고 있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니 자기도 민망했는지 웃더군요. 웃는데 이 사이사이에 빵은 껴있고 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좋게 넘기자며 웃어 넘겼어요. 그게 뭐냐며. 배고파서. 자기는 손 안 대길래 배 안 고픈 줄 알았지. 미안. 장난하나. 빵이 테이블에 놓인 지 1분도 안 됐는데요. 어쨌든 쥐새끼 버전을 보고 그냥 웃어 넘겼어요. 뒤이어 스테이크가 나오더군요. 어떨지 예측되지 않으세요?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은 하는데 고개를 쳐받고 써는 건지 개걸스럽게도 처먹더군요. 그걸 보는데 밥맛이 뚝 떨어져 저는 손도 못 대겠더군요. 은혜야, 왜 안 먹어? 아니, 밥맛이 없네. 그래? 그럼 오빠가 먹는다. 자기 쪽으로 접시를 끌어 그걸 싹싹 긁어 먹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 놈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잘 먹었다며 들어와서 낮잠까지 쳐자더군요. 그때 알아채고 이혼을 했어야 했어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시댁 부모님들을 뵈면 어디서 저런 인간이 나왔나 싶어요. 정말 유하시고 여유있게 행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결혼기념일 이후로 저도 남편한테 쓰는 돈이 점점 아까워지더군요.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순간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어 남편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대체 왜 그러느냐고. 나는 당신이랑 나랑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럴수록 나도 자꾸 당신한테 뭔가를 해줄 때 계산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도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그제야 자기도 자기가 그러는 줄 몰랐다고, 이제 안 그러겠다고, 혹시나 자기가 그러면 얘기해서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고쳐지겠지 싶었어요. 또다시 찾아온 명절날,
남편의 얘기를 듣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요. 은희야, 이번에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갈비 세트 미리 보내드렸어. 도착하면 냉장 보관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 응? 갈비 세트? 그래, 오빠가 한우로 딱 세팅해서 보내드렸어. 진짜? 응.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 나왔는데 용돈으로 드리기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돈 더 보태서 갈비 보내드린 거야.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지난번에 장모님 병원 가실 때 내가 너무 쪼잔하게 굴었잖아. 그게 너무 죄송해서. 오구, 웬일이야, 짠돌이가? 고마워, 오빠.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랑해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댁에도 보내드려야지, 짠돌아. 내가 어머님 댁에 보낼게. 어머니한테는 오빠가 사드리는 거라고 해. 알았지? 그럴래? 내가 엄마한테 용돈 10만 원 정도 봉투해서 드렸는데 좀 죄송하긴 하네. 10만 원? 아휴, 어머니 서운해하시지. 내가 더 보태서 용돈이랑 같이 드릴게. 제가 울고불고 한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많이 변하는 듯 했어요. 물론 제 택배를 뜯어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식탐이 넘치는 건 그대로였지만요. 사람이 쉽게 변하겠냐는 생각에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갈비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께 넉넉히 용돈과 갈비 세트를 선물로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느라 힘들었지? 고생했어, 아가. 시댁은 차례를 지내는 편이라 명절엔 항상 시댁에 먼저 들렀어요. 저는 어디에 먼저 들르고 이런 건 상관없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시댁 일이라면 저도 두 팔 걷어 올려 나섰고요. 예, 아가, 이거 봐라. 우와, 어머니, 웬 명품 가방이에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요? 미녀가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거 준 걸로 샀어. 딱 봐도 신상이었어요. 고가의 신상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퍼질러 있던 남편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어머, 정말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이거 신상 디자인 같은데 엄청 비싸죠? 아니야, 민호가 300만 원 정도 줘서 부담 없이 샀어. 사부인께도 선물 드렸다며? 제가 애가 속이 깊어. 300만 원이요? 그래,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여행 다녀라고 한 200 줬을걸? 엄마, 내가 무슨 돈을 줘? 이상한 소리 하네. 진짜. 은혜야, 아니야, 엄마가 착각하나 봐. 무슨 소리야, 쟤는. 내가 줬잖아, 여행 다녀오라고. 엄마 아직 치매 아니다. 은희야,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와. 엄마랑 같이 마저 음식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챙겨 나왔어요.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더군요. 은희야, 오빠 말 좀 들어봐. 건들지 마. 분명히 말했어. 아니, 얘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괜히 은혜가 오빠 말 오해할까 봐.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어요. 오해라고? 뭐가 오해야? 네가 나한테 300만 원 보너스 받은 거 얘기하지 않은 거? 내가 지금 그걸로 일하는 것 같아? 너는 생각부터 틀린 인간이야. 왜 그렇게 사람이 치사하냐?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뭘 사주든 난 신경 안 써. 그럼 차라리 그냥 얘기를 하던가. 집이 어려워서 부모님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하니? 왜 그딴 걸 숨기고 사람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야, 그래, 그건 좀 서운하다. 우리 엄마 응급실 가시는 몇십만 원은 아깝고 어머니 명품백 사드리는 건 안 아깝대? 야, 너 말끝마다 야라고 하는데 내가 네 친구냐? 미친놈 아닌가요? 저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저한테 오빠라고 안 한다고 그걸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대로 뺨을 한 대 더 후려갈겼습니다. 자기도 열이 받는지 씩씩거리더군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 소리에 거기 동네 사람들 절반 이상은 나와서 구경했을 겁니다. 저는 더 크게 얘기했어요. 개망신 주려고요. 너 미쳤어? 야! 오빠 소리 듣고 싶니? 그럼 좀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야지. 너 말끝마다 오빠 오빠 거리는데 그게 얼마나 꼴 같자는 줄 아니? 저기요 오빠. 오빠는 얼마나 대단하셔서 마누라 택배 일일이 뜯어가면서 이건 비싸네 싸네 그랬어요? 그 와중에 또 제거 산 거는 입 다물고 잘도 쳐봤더라. 그리고 또 있지. 배에 거지가 들었니? 자기 마누라가 먹는 게 아까워서 체해가면서까지 매번 음식을 입에 그렇게 쳐넣니? 너랑 밥 먹으면서 내가 반찬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요. 내가 너네 부모님한테 용돈 따로 더 드린다고 갈비도 같이 드리자고 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내가 오해할 것 같았으면 그냥 끝까지 받지 말지. 왜 그건 또 다 받아 처먹어야 속이 편할 것 같았어? 300만 원? 와, 300만 원을 그대로 너네 부모님께 드려놓고 왜? 너도 우리 집에 돈 썼으니까? 그건 내가 준다며. 야, 내가 갈비 그거 너 한 트럭 갖다 줄게. 실컷 처먹다 뒤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나는 너랑 못 살겠으니까 내가 너네 집 들어가서 얘기해. 갈비 한 짝 때문에 이혼한다고. 알았지? 꼭 얘기해라. 저는 그 길로 기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고 저는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굳고 말리셨지만 제 뜻은 한결같았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어도 남편이 그렇게 못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제게 미안하다며 자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절대 어머니 탓이 아니라고요. 이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 그 인간 아주 판도라의 상자더군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안 받고 저희끼리 했어요. 남편이란 자식이 양가 어른들한테 도움받지 말자고 해서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결혼인데 그것까지 부모님들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남편한테 집을 하라고 몇 억을 주셨더라고요. 시댁이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건물이 세 채에다 땅도 꽤 많았어요. 물론 시댁에 돈이 있든 없든 저는 남편만 보고 결혼했을 거예요. 어쨌든 전 눈꼽만치도 몰랐어요. 남편은 그 몇 억을 지 통장에 공쳐놓고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인 줄 아세요? 연봉도 저와 결혼하면서 올랐는데 그것도 얘기 안 했고요. 심지어 저희 집 구할 때 자기 모은 돈이 적다고 해서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아직도 말하려면 밤을 새워야 하지만요. 그 거지 같은 쫌팽이 놈이 참 많이도 공쳐놨더군요. 그런데 아시죠? 결혼 후에는 부부가 같이 일궈나간 재산이라 저 재산 분할 더 많이 받았어요. 집도 제가 기여한 게 더 많고 생활비도 제가 지출한 게 더 많았거든요. 정말 팬티값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받아냈습니다. 그 인간도 악착같이 받아내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받을 게 있겠어요? 아, 저희 부모님한테 해드린 갈비값 제가 위자료 받자마자 딱 그만큼 이체해줬네요. 100원 단위까지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음식 먹을 때도 그렇게 여유 있게 먹을 수 없어요. 그 인간 뭐 어디서 제욕을 하던 뭘 하던 상관없네요. 제발 그 인간이 결혼을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인생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긴 글이지만 제 얘기가 명절로 쌓인 스트레스들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있을지 모르는 쫌팽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거지 같다. 나는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고맙다. 다신 보지 말자.